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27일 남북 정상회담은 기술 측면에서도 하나의 전기가 될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을 실시간 중계하는 통신사들은 아직 상용화하지 않은 5세대 이동통신 5G 기술로 회담 상황을 전 세계에 전하고 브리핑에 가상현실 기술까지 동원할 계획입니다. 한지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산 킨텍스의 남북 정상회담 프레스센터 안에 꾸려진 5G 체험관입니다. 정상회담 중계에서 선보일 각종 정보통신기술 서비스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 화면을 손가락으로 이리저리 돌리자 도라산 전망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가상현실 기기를 쓰면 실제 현장에 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 지금의 LTE 통신망보다 4배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5G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입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바로 이 5G 통신망과 이에 기반한 가상현실 기술이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판문점 자유의 집 브리핑룸에 설치된 360도 가상현실 카메라는 촬영 영상을 5G 통신망을 통해 일산 프레스센터로 전송합니다. 프레스센터에 있는 기자들이 VR 기기를 쓰면 판문점 현장에 가지 않아도 브리핑 상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방송통신망을 비롯하여 5G 등 KT의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통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과 북이 신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의 앞선 정보통신 기술을 선보이는 홍보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경제협력 재개 기대가 커지면서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간접 자본, 즉 SOC 관련 공기업들도 분주해졌습니다. 과거를 살펴볼 때 교통망 복원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남북 경협 기대감이 커지자 철도, 도로 등 인프라 기업들이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은 사장 직속 남북 대륙 사업처를 지난달 신설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가 연결되면 한국철도가 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다다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철도 궤도 폭이 달라 이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환승이나 환적 또는 열차 바퀴 교환 없이 유라시아를 달릴 수 있는 궤도 가변대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를 실제 적용하기 위해 18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철도연구원과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와 북방 경제 협력에 일조할 수 있도록 철도 분야에서의 다양한 협력을 지금 구상하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초 남북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도 남북 경협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꾸린 상태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컨테이너가 나진항에 하역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운송되는 나진 하산 프로젝트와 남북 공동 어로 구역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철도와 도로, 백길 등 남북을 잇는 길들이 당장 열릴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 부처와 공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반도체가 끌고 스마트폰이 밀어준 결과인데 인공지능과 5G 등 새로운 IT 시장이 확대되면서 올해도 최고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에 15조 6,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8%나 늘어난 건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전분기보다도 3.3% 증가했습니다. 또다시 분기별 신기록을 갈아치운 겁니다. 매출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어난 60조 5,6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반도체 메모리 분야에서 판매가 늘고 있는 데다 한 달 이상 먼저 나온 갤럭시 S9의 조기 출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익을 극대화시킨 데는 반도체의 힘이 컸습니다. 20조 7,800억 원어치를 팔아 11조 5,5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55.6%나 됩니다. 애플의 최대 이익률이 30%대였던 것을 감안하면 제조업에서는 새 역사를 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모바일 분야에서도 3조 7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신기록 갱신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는 고객 사인 애플의 판매 감소 등으로 부진했고 소비자 가전도 중저가 라인업 조정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과 5G 등 새로운 IT 시장이 계속 확대되고 있어 삼성의 매출 신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최초 5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삼성전자가 올해는 6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형편이 석 달 만에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 경기실사지수 BSI는 4월 79로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BSI는 지난해 11월 80에서 12월 81로 오른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달에는 77까지 밀렸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업황 BSI가 77로 3포인트 상승했고 건설 분야도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71로 3포인트 올랐습니다. 을지대학교 간호대학이 성남 캠퍼스 대강당에서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열었습니다. 을지대학교 간호대학 3학년 학생 151명은 나이팅게일 선서와 촛불 의식을 통해 미래 간호인으로서 인간 생명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박준영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더라도 26일 밝힌 촛불의 의미를 되새기며 초심을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을지대 간호대학은 2002년부터 17년 연속 간호사 국가시험 전원 합격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최근 입장료 담합을 지적했던 영화관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독과점 산업에 포함됐습니다. 공정위는 2015년 기준 광업, 제조업 분야에서 58개, 서비스업은 33개 등 총 91개 업종을 독과점 산업으로 지목했습니다. 뉴스 제공업과 영화관은 새롭게 독과점 구조로 재편됐습니다. 독과점 구조 하에선 경쟁이 제한돼 가격이 오르고 해당 산업은 수출보다 내수에 집중한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역시 독과점으로 지목된 정유, 승용차 분야는 대규모 장치 산업인 만큼 신규 기업 진입이 어려워 시장을 좌지우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독과점 산업은 5년 연속 1위 사업자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 점유율 합이 75% 이상인 산업을 의미합니다. 정부와 GM이 한국-GM 정상화 방안에 조건부 합의했습니다. 총 7조 7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신자 배정으로 향후 10년간 생산설비 이용, GM의 한국철수를 막을 산업은행 비토권 유지 동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GM 노조가 노사 합의안을 가결한 이후 한국-GM 정상화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GM 본사와 정부, 산업은행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에 조건부로 합의했습니다. 먼저 지원 자금은 GM과 산은의 당초 계획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GM은 산은과 협상 과정에서 자금 투입 규모를 13억 달러 늘리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GM의 투자금은 출자 전환과 신규 투자를 합쳐 64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산업은행 역시 지분율만큼 투자액을 늘리면서 신규 자금 투입액은 7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8,100억 원이 됐습니다. 양측이 모두 7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7조 7천억 원을 투입하는 건데 한국 GM 회생에 필요하다고 계산한 6조 원보다도 1조 원 넘게 늘어난 겁니다. 자금이 투입되기 위해선 그동안 우리 측이 요구한 이른바 먹튀 방지용 조건이 이행돼야 합니다. GM은 신차 배정 등으로 한국 GM의 생산시설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산업은행은 GM의 한국시장 철수 등 주요 의사결정에 반대할 수 있는 비토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산업은행은 5월에 GM 실사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융제국 확약서를 발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1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1% 넘는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과 투자 호조, 정부 소비 증가 덕에 예상을 넘는 성적표를 낸 것인데요. 하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성장률 절반선에 그쳐 체감 경기가 여전히 차갑다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우리 경제의 1분기 성장률이 1.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작년 4분기 마이너스에서 한 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자 1% 미만이던 민간 전망을 뛰어넘은 겁니다. 전분기 성장률이 워낙 나빴던 탓에 반사 효과를 본 것도 있지만 더 큰 요인은 설비 투자와 수출의 호조였습니다. 설비 투자는 5.2% 늘며 2016년 4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반도체 호황에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기계류에서 예상을 넘는 투자가 이루어진 덕분이었습니다. 수출도 4.4% 늘며 투자와 함께 경제 성장을 쌍끌이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소비도 무려 24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2.5% 증가율을 보이며 힘을 보탰습니다.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병원 이용이 늘고 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는 0.6%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일자리 쇼크와 구조조정으로 미래는 불안하고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니 수치상 성장률은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분기 경제 성적표가 예상을 넘었지만 올해 3% 성장 달성을 장담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불씨는 물론 세계 경기 회복세 둔화 가능성, 미국의 금리 인상 가속화 같은 잠재적 대형 악재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 전 전무에 대해 폭행 외에도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다음 주 초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데요.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폭행 혐의도 조사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물컵 갑질 의혹을 받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참고인 조사와 회의실 복도 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폭언 등을 계기로 회의 시연 업무가 10여 분 만에 중단된 것 자체가 광고 대행사에 대한 업무 방해가 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회의가 광고 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겁니다. 앞서 경찰은 참석자 얼굴을 향해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 전 전무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수폭행 혐의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회의 당시 녹음 파일에는 유리컵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담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와 카카오톡 제보창,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내용 등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압수물 분석을 대부분 마친 경찰은 내주 초 조 전 전무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히든잡 시간에는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학교 보안관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퇴직자만큼이나 앞으로의 직업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른바 경단녀일 것입니다. 네, 맞아요. 저 역시 결혼과 육아에 대한 막역한 두려움이 생긴 이유도 바로 경력 단절 때문인데요. 출산 후에 다시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없으니 회사에도 미안하고 집에서도 미안할 수밖에 없는 워킹맘이 되는 것이 참 두려워지더라고요. 네, 아마 많은 여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경력 단절 여성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히든잡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아이의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히든잡이 있다니 이 경력 단절 여성들의 귀가 솔깃해질 것 같은데요.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의 히든잡은 바로 동화구연 지도사입니다. 동화구연 지도사란 어린이들에게 음성 언어로 동화를 들려줘 정서적인 안정감을 심어주며 언어에 대한 감성과 EQ, IQ 개발에 도움을 주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어린 시절 동화를 읽어주던 유치원 또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을 이제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렸을 때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면 참 그 시간이 즐거웠는데 이젠 전문가까지 생겼군요. 그런데 이 동화구연 지도사가 경단녀에게 특히 좋은 직업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동화구연 지도사가 되기 위한 자격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최종 학력만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자신의 시간에 맞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업보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이 자녀의 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면서요? 네, 동화구연 지도사가 진행하는 구연 동화 수업은 눈으로만 보는 책을 귀로도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바꿔서 들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책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데요. 교육비도 절감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동화를 들으며 독서 습관도 기를 수 있어서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미취학 아동을 둔 여성에게 특히 좋은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어요. 게다가 교육비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정말 매력적일 것 같은데요.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동화를 구현해 주는 건가요? 네, 동화 구연 전문가가 있는 이유는 단순히 책을 읽어주는 역할에서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동화에 집중하게끔 이야기 속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황에 맞게 음성의 변화를 줘서 연기하듯이 재미있게 들려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동화 구연 지도사는 말의 소리가락, 여러 소리의 특징, 발성 연습을 통해 우리말의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발음이 필요한 이유는 아이들이 동화를 읽으며 동화에 담긴 언어를 실생활에 활용하기 때문에 발음과 억양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동화를 읽는 방법도 각 동화책에 맞춰 조금씩 달리하게 되는데요. 설명과 대화를 약간의 제스처를 곁들여 목소리를 직접 들려주는 설화체 동화, 유의 수가 적을 때 보다 효율적인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묻고 대답하는 문답체 동화, 동화적 줄거리를 갖고 있지만 운문체로 된 동시 등 이렇게 다양한 구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동화 구연 지도사가 단순히 책만 읽어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다양한 기술을 통해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또 교구를 활용하면서 동화 구현 시간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야기에 재미를 더할 수 있도록 손인형과 같은 소품을 이용하여 동화를 구현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야기를 끝낼 때 반드시 직접적인 교훈이나 훈계는 피해야 하는데요.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어린이들 스스로 느끼고 무한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 상상하고 아이들에게도 의견을 물음으로써 상상력도 풍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말하는 능력 역시 발전시키게 하는 역할도 하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는 것에 더 보람찰 수 있는 직업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동화 구현을 하는 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동화 구현 지도사가 되면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또 문화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하게 되는데요. 또 본인이 직접 동화 구현 교습학원 등을 운영하며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놀이방, 어린이집, 또 유치원 등 유아교육 관련 업종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해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나 요양원에서도 동화 구현 지도사를 뽑는 경우가 많아서 활동 영역 상당히 다양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화 구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네, 동화 구현 지도사가 되기 위해선 우선 자격증을 획득해야 하는데요. 자격은 바로 1급부터 시작할 수 없고요. 3급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독서 지도사 등을 소지하고 계시면 바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기 과목도 급수에 따라 다른데요. 1급의 필기 시험 과목은 아동문학론, 화법론, 동화 이해, 유아교육론이고 2급 필기 시험 과목은 아동문학론, 화법론, 동화 이해가 있습니다. 이 3급의 경우 필기 시험은 없고 동화 구현과 관련한 실기 시험만 있다고 합니다.
또 자격증 관리를 위해선 취득 후에도 만 5년 동안 협회에서 실시하는 회원 연수를 50% 이상 참가해야만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후에도 자격 관리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군요. 최근 82년생 김지영으로 대표되는 워킹맘과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히든잡에서는 동아 구현 지도사처럼 일과 가정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알찬 직업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